보신 것처럼 길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말도 많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숨가빴던 경쟁, 결정적 장면들. 네, 선거운동 이모저모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유권자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지방선거이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시행령만 좀 고쳐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와보고 싶다 해서 왔고 이안기 타고 모내게 한다고 뭐 큰 저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우리 농민들 보다듬고 또 농촌 발전을 위해서 네, 구정처장님. 네. 이번에 강원도는 강원도 특별자치도지사 이번에 처음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광재 후보, 김진태 후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나르고 이렇게 미화원으로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네. 봤는데 성공한 거죠. 이 채널A 뉴스특보에 저렇게 나올 만큼 엄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4,000명 넘는 그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 전국 언론에 저렇게 자신의 어떤 활동을 그 픽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거 전략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김은혜 후보는 이제 택배를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택배를 배달을 받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가를 자신이 체험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또 지금은 이제 농번기거든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 이안기를 몰고 그 이제 벼를 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농민들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 때만 저렇게 반짝 농심 또는 택배 그 노동자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만약 누가 되더라도 일상 그 어떤 그 시정과 도정 속에서 저런 이 그 일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이 시정과 도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재밌는 사례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웃지 못할 사례도 가끔 있어요. 어떤 사례였습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제 대선에 나오려던 후보였는데 시장에 가서 호떡을 사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입안을 다 뒤었 상황인데 네. 카메라가 비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뱉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어떤 후보는 시장에 갔는데 밥은 안 주시고 김치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가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밥을 좀 같이 주면 좋겠는데 입이 너무 짜고 매웠는데 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죠. 네. 번지 점프라는 후보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거든요. 너무 무서웠답니다. 물론 이제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자들이 열심히 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구자홍 차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이벤트 정치, 네. 극장 정치는 늘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갔으면 시장 상인들의 고통이 뭔지를 또 정책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번지 점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요즘 고유가 밀가루 아슬아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호떡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세금 내는 문제라는데 또 불법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참 좋은 이벤트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뜨거운 호떡을 참은 후보는 그 인내심으로는 아마 정치인 당선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힘든데요. 네. 저는 그분이 당선됐는지도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번지 점프 하신 분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목을 끈 선거운동 하면은 또 이런 장면들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쾌한 선거 유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랩으로 연설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일단 랩을 하려면 모자를 써야 되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뉴스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참이꾼 이춘이 밀어주세요. 이춘가 공정수도 이춘이가 해낼 거야. 전면 지원 이춘이가 해. 김수현 평론가님. 네. 지금 보면은 또 앞에서는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눈에 띄어 보이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몸부림이었지만 어떤 열심히 춤도 추고 댄스도 하는 이런 모습들 선거 때만 보면 많이 보는 장면이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도 잘 보이려는 의지도 있지만 본인도 좀 흥을 북돋아서 계속해서 선거를 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거라는 것이 이제 축제처럼 즐겁게 치러서 유권자들이 유쾌하게 그렇게 기분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측면들이 있고, 뭐 송철호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울산시장을 현역으로 해봤고 여러 네. 이제 지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후보들 중에서도 좀 현역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걸 해봤거든요, 평소에. 예, 주민들하고 춤추는 것들을 네. 예, 한 솜씨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후보들이 여러 당에 또 이번에도 또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임승호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태미넴이라고 나왔는데 태영호 의원은 매 선거 때마다 퍼포먼스 능력이 점점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본인의 어떤 주특기로 지금 개발을 네. 시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가 율동을 추고 선거 기간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가 젊은 어떤 패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저런 걸 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걸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하는 순간 약간 좀 어색해 보이는 네.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다른 굉장히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율동을 추시는 건 좋지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MZ 세대의 문화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냥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작은 어떤 퍼포먼스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태미넴의 경우에는 선거 운동 방식 중에서는 별로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띄워주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방송은 랩을 한 태영호 후보의 뭐 이제 다음 총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좀 묻혔기 때문에 공연이 너무 저건- 재미있어서요. 저건 적극 권장할 만한 선거 운동은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